저는 Deep Learning Modeling M6A Deposition Reveals the Importance of Downstream Cis-Element Sequences라는 논문을 읽고 발표를 준비한 유예빈입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022년에 게재가 된 논문이고, 제가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제가 계속 M6A 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M6A 관련된 딥러닝 모델을 다룬 논문을 읽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장 높은 저널에 있는 논문이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더 잭슨 레버토리라는 연구소에서 일저자와 교신저자가 이 연구소 출신의 분들이었고, 이 잭슨 레버토리는 미국에 있는 한 연구소인데, 그 질병을 약간 유전적인 해결책을 찾는 연구를 하는 바이오메디컬한 리서치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6A에 대한 논문인데, M6A는 N6 메틸 아데노신의 줄임말로 진핵세포에 있는 mRNA의 모디피케이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mRNA에 있는 아데닌기에 메틸기가 붙는 현상을 M6A라고 하고, RNA에서 일어나는 모디피케이션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M6A가 중요한 이유는 이 M6A가 RNA에 붙음으로써 유전자 발현이 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M6A에 어떤 리더 단백질이 붙냐에 따라 그 RNA의 안정성이나 뭐 RNA가 분해가 되기도 하고 바로 번역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 M6A의 이런 조절이 질병과의 연관성도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M6A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주로 mRNA의 3'UTR 이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M6A가 붙는 그 서열이 특정한 모티프를 보인다는 것인데 RRACH 모티프를 보입니다. 여기서 R은 A 또는 G, 그리고 H는 AC 또는 U인데 RRACH라고 하였지만 제가 직접 분석할 때는 GGAC 모티프를 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사진은 제가 직접 메르시 분석을 하면서 M6A가 붙는 피크와 모티프를 찾아낸 사진인데, 제가 사용한 데이터에서도 실제로 이 코딩 리전과 실프랑 UTR 쪽에 M6A 피크가 많이 분포하였고, 모티프 또한 GGAC가 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6A가 붙는 그 서열이 이렇게 3' UTR 쪽이 분포해 있고 또 GGRACH 모티프가 자주 보인다면 유전자 서열로부터 M6A가 어디 붙는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이걸 예측하기 위해 나온 모델이 IM6A라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인텔리전트 M6A의 줄임말로 그 특정 서열에서 M6A 사이트 스페시픽한 디포지션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고, 레즈넷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IM6A 모델을 통해서 그 딱 M6A 바인딩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시스 엘레멘트 부분의 M6A 바인딩과의 영향까지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절트 부분인데요. 먼저 이 IM6A 모델의 구조와 어떻게 학습이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M6A는 트레인을 시킬 때 M6의 클립식 데이터라는 것을 수집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클립식은 아래 그림 중 오른쪽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RNA와 프로틴이 인터랙션을 하면은 그 프로틴이 바인딩된 사이트를 알 수 있는 시퀀싱의 한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UV 라이트를 이용해서 먼저 프로틴 RNA에 고정을 시키고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특정 프로틴과 바인딩하는 다른 프로틴을 이렇게 바인딩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바인딩된 RNA만을 RNA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RNA 서열에 프로틴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M6A 클립식이니까 RNA에 어떤 서열에 M6A가 붙어 있나를 이 클립식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사용한 학습에서 인풋 서열은 어,
왼쪽 그 아래 그림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기 전인 pre-mRNA에서 M6A 사이트가 있으면 그 사이트가 있는 mRNA 부분을 포지티브 사이트로 두고 사이트가 없는 부분을 네거티브 사이트로 두어서 학습에 사용을 하였고 어, 그 9번 염색체에 있는 9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사이트들을 테스트 셋으로 빼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셋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델의 구조인데요. 이 모델의 인풋으로는 mRNA 시퀀스의 전체가 들어가고 그 mRNA 양옆에 5kb의 뉴클레오타이드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서열들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원하드 인코딩은 그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벡터를 넣는 것으로 A는 1000, C는 0100, G는 0010, U는 0001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서열을 인풋으로 받는 딥러닝, 유전자 서열을 인풋으로 받는 딥러닝 모델들이 많이 이런 원하드 인코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은 긴 서열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로 인풋으로 넣게 되면서 마치 그냥 이미지 처리하듯이 서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이 모델은 인풋으로 풀 랭스 오브 mRNA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전 이것도 장점으로 생각했던 게 제가 읽었던 다른 M6A 딥러닝 모델에서는 시퀀스를 딱 100 뉴클레오타이드만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적게 받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얘는 전체를 받음으로써 좀 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분석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아웃풋으로는 인풋으로 들어간 시퀀스의 각 포인트가 M6A 사이트일 확률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레즈넷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간 레즈넷은 기존에 제가 봤던 논문들에서는 컨볼루션 구조만을 사용하는데 컨볼루션은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레즈넷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또 제가 비교하는 그 기존의 논문은 컨볼루션만 이용하였지만 얘는 레즈넷을 사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모델이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나라고 봤을 때 이 AROC 커브에서 테스트 셋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0.991이라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이 논문에서 같이 비교한 그 모델들은 이 소프트 벡터 머신 기반의 모델과 그다음에 CNN 기반의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두 모델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왼쪽의 피겨 2는 실제 매립식이나 클립식 같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피크가 매핑된 거를 이제 바탕으로 많이 매핑된 사이트는 로우, 미디엄, 그다음에 많이 매핑되면은 하이로 구분을 해서 나타난 게 오른쪽 피규어고 그다음 왼쪽은 아예 M6A로 직접 예측을 한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피크가 매핑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로 IM6A가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런 IM6A를 이용하여 M6A 관련된 분석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이 분석에서 밝히고자 했던 점은 M6A 바인딩 사이트 외에 그 바인딩 사이트 근처에 있는 서열들도 M6A 바인딩에 영향을 미칠까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M6A 바인딩에 영향을 주는 바인딩 사이트 근처 리전을 시스 엘리멘트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전 약간 펄털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인딩 사이트 근처 서열의 뮤테이션을 일으킴으로써 이 모델이 예측을 했을 때 M6A 여부가 나타나는 그 확률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한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빨간색이 M6의 바인딩 사이트고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 근처에 있는 서열일 때 요거를 핑크색으로 뮤테이션을 주면 빨간색 M6의 바인딩 사이트의 확률이 얼마나 변화가 생길까를 계속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B와 같은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난 위에 있는 부분은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제 확률이 M6의 바인딩 확률이 올라간 애들, 그 다음에 초록색은 확률이 내려간 아이들입니다. 보시면은 아래 X축이 바인딩 사이트인데 0이 이제 M6의 바인딩 사이트를 기준으로
0에서 50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확률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이제 바인딩 사이트의 다운스트림 50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M6의 바인딩에 시스 엘레멘트로 작용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 엘레멘트에 대한 서열 또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M6의 바인딩 확률을 높게 만드는 인핸서의 경우에는 RRACH 모티프가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확률을 낮추는 사일런서의 경우에는 CG, GT, CT와 같은 모티프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H와 I 플롯을 보시면 이 모티프가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빈도로 나타나냐를 볼 수 있는데 왼쪽이 인핸서, 오른쪽이 사일런서의 그런 분포를 보시면 둘 다 그 다운스트림 50 뉴클레오타이드 부분에서 인핸서는 M6A 빨간색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사일런서의 경우에서는 M6A가 없는 컨트롤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파일로피 스코어를 이용한 그런 컨서베이션 정도도 보았는데요. 그게 피규어 J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M6A 사이트 관련 근처의 부분은 이 스코어도 파일로피 스코어도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많이 진화적으로 보존된 서열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다음 분석으로는 이제 이런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M6의 모디피케이션이 질병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IM6의 모델로 질병 연관성도 파악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기 위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클린바에서 7만 개 정도의 기존에 알려진 이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 SNV를 이용해서 이 각 뮤테이션이 이 시퀀스에 이런 SNV를 주었을 때 M6의 확률에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SNV를 이제 패토제닉한 SNV, 그 다음에 비나인 SNV,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는 BUS SNV로 구분을 했을 때 세 SNV 모두 M6A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을 피규어 A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 중에서 확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만으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본 결과가 피규어 B입니다. 이제 X축이 레퍼런스고 오른쪽이 알터네이트일 때 이제 레퍼런스 비해서 알터네이트가 M6의 바인딩 확률을 높이면 빨간색, 그 다음에 확률을 낮추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데요. 피겨 C를 보시면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SNV 또한 그 바인딩 사이트의 다운스트림 50 뉴클레오드 타이드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6의 바인딩에 영향을 일으키는 이제 SNV가 패토제닉한 SNV가 많이 분포할까를 알려주는 피규어가 피규어 D인데요. A처럼 전체를 봤을 때는 알기 어렵지만 이런 전체 SNV 중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SNV의 그런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패토제닉한 SNV가 이제 M6A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피규어 D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피규어 E에서 H는 각 사례들인데요. 이제 페소제닉한 SNV가 일어났다고 알려졌을 때 얼마나 변화를 주는지를 나타내는 히트맵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규어 2의 경우 DARS2 이제 유전자의 SNV, 페소제닉한 SNV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레퍼런스가 T였지만 A로 변했을 때는 마이너스 0.3만큼 확률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C가 G로 바뀌는 요 SNV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0.3 정도의 확률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이 IM6의 모델을 통해서 어,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들 수 있는 기존의 실험적인 방법을 진행하지 않고도 이런 M6에 관련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퓨처 디렉션을 제시한 것으로는 이렇게 시스 엘레멘트와 M6 사이트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를 관여하는 트랜스 팩터가 있을지 조사해보는 것을 퓨처 디렉션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험 없이도 서열로부터 M6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졌고 저도 이런 매립식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서 실제 환자 샘플로 매립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퍼블릭 데이터가 있나를 찾아봤는데 아예 환자 데이터 없이 셀라인 데이터만 있었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환자도 RNA-seq 데이터만 있으면 뭔가 M6 바인딩 사이트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약간 의아했던 점은 이렇게 M6 바인딩 사이트를 예측하는 딥러닝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델을 직접 활용한 연구는 한 번도 보질 못해서 심지어 얘를 인용한 것도 거의 다 리뷰 논문이나 이런 식이어서 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사용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점은 M6A는 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다이나믹한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 정확도가 0.9 정도로 높게 나타났나? 라는 점이 약간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재밌는 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 메리식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IP된 RNA랑 인풋 RNA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모델에 넣어주면, 이 중에서 어떤 사이트가 MCX인지를 알려줘요. 인풋만 이제 넣으면 그냥 서열로 인풋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서열을 넣으면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꼭 매립식이 아니어도 어디에 바인딩이 되는지 확률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실제로 매립식이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약간 익스페리멘털하게 검증을 위해서. 네. 그러면 기존의 매립식이 그 이미노 프레시피테이션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피크를 비교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M6를 찾아내는 방식이라면 이 딥러닝 툴을 쓴다면 그런 대조군이 없더라도 그냥 있는 프레시피테이션 한 데이터만으로도 M6를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네네. 이제 이물 프리스피테이션 안 해도 할 수 있는 안에도 네네.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예비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노랄바이를 처리했을 때 어떻게 MC세가 달라지는지 그런 걸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특정 컨디션에 의해서 MC세가 달라지는 게 어떤 서열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그거에 대해서 MC세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쪽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지막에 썼던 M6는 되게 다이나믹한 과정인데, 사실 이렇게 비노를바인을 처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서열은 바뀌지가 않을 텐데, 사실 메틸레이션은 바뀌니까, 네, 그거를 분명 잡아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인풋이 바뀌지를 않으면, 그렇죠. 어떻게 그냥 베이저한 컨디션에서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로 봐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음, 네. 음. 만약 제가 정말 언젠가 쓰게 된다면 둘 다 컨디션일 때와 실제 값을 비교해 보시면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리플을 보고 우리가 음, 기존에 넥스트 플로우나 그런 걸로 이제 피크 차이를 약간 디리지 하듯이 네. 피크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 툴을 써가지고 그런 음식의 차이를 더 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음, 이 딥러닝 툴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음, 음, 피크 레벨로 원래 비교 가능했던 걸 서열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음, 생각하니까 좀 알수 있죠. 음, 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인풋으로 M6A 클레이브를 사용한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데이터는 매립식이랑 차이가 있는 거일까요? 어, 일단 보고자하는 그 용도는 같은 것 같은데 그냥 실험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고 음, 더 좀 더 보편적인 거를 보는 것 같아요. 멜식은 딱 M6에만 보는 거인 반면에 얘는 사실 단백질 바인딩 사이트를 보기 위한 용도로 나왔는데 그걸 M6에 적용시킨? 그래서 처음에 훈련은 클립식으로 했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다 그 마스터식, 메리식 이런 걸로 다 한 번씩 해보기는 했더라고요. 네. 한 종류로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선생님 먼저 먼저 하시죠. 질문. 할게요. 네네. 어쨌든 이 뒷머리의 성능을 평가하려면 어떤 요점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좀 음, 궁금한데 이 특정 요점이 진짜 MCC가 붙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공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클립식 데이터로 이제 한 건데, 클립식이든 이제 그런 시퀀싱을 하면은 어디에 피크가 많은지를 정답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진짜 완전 이거 유말 컨디션에서 클립식 네. 데이터 자체가 유말 컨디션인지 처음이니까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질문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저도 비슷한 거긴 한데, 그럼 제가 이해한 거로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클립식이 이제 M6A를, 어, 잘 디텍트를 하는 시퀀싱 방식이고, 클립식에는 이제 여기가 M6A라는 답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클립식이 아닌 다른 데이터에서 M6의 피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모델을 통해서는 이쯤에서 피크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음, 피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그런 시퀀스 정보를 넣었을 때 굳이 피크 콜링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생긴 거는 M6A가 붙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어, 맞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클립식도 결국 그냥 유전자 서열 있고 거기에 피크들이 있는 형태니까 그게 정답 라벨로 사용됐고 사실 인풋은 그냥 시퀀스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모델 성능 막 저희 막 뒷점 스터디 했던 것처럼 커브 있는 그런 페이지 혹시 한번 보실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너무 커브가 근데 저 너무 너무 좋아서 좋게 쏠쏠 나와가지고 정도여서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게 혹시 이 IM6A가 클립식을 엄청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고 나머지 애들이 클립식을 잘 덜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뭐 클립식이 특정한 특징이 있어서. 왜냐면 이것도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한 걸 테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럴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2번이 로우, 미디엄, 하이라는 게 제가 약간 M6A도 모르고 피크도 잘 몰라서 질문 같기는 한데 이 전체 서열에서 피크가 여러 번 나오면 M6A가 나올 수 있는 그 위치를 많이 찾으면 그럼 하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질문이었어요. 혹시 이 모델이 네네. 클립식에 최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커브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2번에서 이 로우, 미디엄, 하이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 하이라는 게 그냥 시퀀스에 M6가 많다라는 뜻인 건지, 이게 질문이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 피규어 위에서 로우, 미디엄, 하이는 이제 피크가 많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클립식이나 뭐 여기서 쓴 시퀀싱 방법을 했을 때 그만큼 확실하게 M6A가 있는 사이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얘가 클립식에 최적화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최적화가 클립식일 것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얘가 클립식 말고도 다른 데이터로도 이제 학, 학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검증을 한 모델이기도 하고 또 그 여기서 비교를 한 다른 모델들도 사실 결국 이런 걸로 학습을 한 모델들이거든요. 결국 M6A를 찾아내는 툴이기 때문에 그런 메립식이나 클립식으로 학습을 한 애들일 거여서 시퀀싱 방법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이 됐습니다. 그냥 0.991이라는 저 숫자가 너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보여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서 그냥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클립식이 다른 모델들도 되게 많이 쓰는 학습 데이터가 하면은 진짜 이 레즈넷이 레시듀얼로 학습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그게 정말 그냥 성능이 엄청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정도의 성능이 높게 나온다는 건 M6의 확실한 시퀀스 프레퍼런스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어쨌든 M6A랑 시퀀스랑 어떤 플래닛이 강하게 있어야지 이 정도 정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예비님이 비노래방을 처리했을 때 MCC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 증가나 감소도 결국 또 시퀀스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뭔가 이 시퀀스랑 MCC의 관계가 얼마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좀 의아한 것 음, 그 M6가 늘어난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시퀀스 서열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양의 변화인가요? 하여간 그 같아요. 서열 자체의 변화로 유도된 현상인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런데 이 모델은 특정 이렇게 음,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건 이 시퀀스이니까 얘는 MCC가 붙을 확률이 높구나. 내가 이렇게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MCC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 음, 원래 생각한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이렇게 네, 높은 정도를 보였다는 거는, 심지어 얘는 다른 건 아예 고려하지 않고 딱 인풋 시퀀스만 고려를 하는 내용이니까, 네. 서열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얘가 잘못됐건. 혹시 뭔가 저 하나 더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게 너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비누레가 그 약물로 처리를 한 다음에 M6의 양을 측정을 할 때 걔가 RNA의 양에도 영향을 받나요? RNA 트랜스크립션의 개수? 결국 트랜스크립션 개수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MCC라는 단백질이 붙어 있는 RNA를 안티바디로 쭉 당기는 거거든요. 아, 프레바인을 처리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그 땡겨진 양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기반으로 MCC의 정도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만약에 서열 특이적인 현상이 있으면 그 특정한 RNA가 많이 트랜스크립트 돼가지고 M6가 많이 디텍트 되는 경우에는 설명이 가능할까요? 같은 이제 그 DNA에서 그 부분 RNA가 너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RNA가 같은 서열인데 그 RNA 양이 많아져서 M6의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디텍트가 되는? 음, 그래서 뮤테이션이 일어난 건 아닌데 네. 그 RNA 생성이 많이 돼서 이 모델 설명대로 RNA 특이성 아까 뭐 GC나 GG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RNA가 엄청 많이 증가를 해서 M6A가 디텍션이 많이 되는 약물 처리 후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근데 이거랑 관련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일지 그 볼 때 M6의 그 양 자체랑 RNA의 증가 감소 여부도 같이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이제 그러면 비례하나요? 그게? 비- 어 이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음, 답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왜냐면 M6A로 인해서도 RNA 그 발현량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지혜님 말씀처럼 RNA 발현량에 의해서 M6A 양 차이가 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서열 특이적인 특성을 모델이 맞으면서 그 서열을 갖고 있는 RNA가 증가하면서 M6가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 이 모델도 맞으면서 비너레발 처리를 했을 때 M6 갖고 있는 RNA가 증가를 해서 M6가 증가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음, 음, 모르겠네요. 근데 뭐 저는 M6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채운 가설이어서 이게 말이 되는지 근데 모르겠지만, 약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음,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베놀레바의 영향이 특정 RNA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음, 역할을 하는 네. 건지 아니면 음, 그냥 있는 RNA에 음, 프로틴을 많이 붙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걸 건지 모르네요. 그게 음, 조금 의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음, 적어도 이 모델은 RNA가 먼저 늘어나고 그게 곧 MCS를 붙이는 그런 음, 작업 모델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MCS의 바이올로지인지는 저도 믿는지 네. 잘 모르겠기는 하네요. 음, 근데 일단 이 모델은 증감을 파악하는 그건 아니고 딱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긴 하니까. 네. 음, 이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M6A가 티슈 스페시피시티나 셀 타입 스페시피시티가 있는지 궁금한데, 그 이유가 사실 지금 논문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사실 시퀀싱 데이터니까 블러드에서 뽑아서 시퀀싱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밑에 검증하는 거 보니까 검증도 그 환자들 블러드셀? LCL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블러드셀에 가까운 데서 검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예를 들어 디지즈 중에서 브레인과 연관성이 높은 디지즈 환자들을 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캔서 환자들을 보고 싶다거나 했을 때 뭔가 그 티슈 스페시피시티에 의해서 예측력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지 뭔가 그런 의문이 들긴 들었는데요. 이게 제 질문이 저도 이걸 딱 엄청 잘 이해한 건 아니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티슈나 셀 타입 간의 그런 특징이 예측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티슈에 따라서 아니면 셀 타입에 따라서 MCC의 패턴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네, 여기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음. 그래, 감사합니다. 저 네, 그 그냥, 차이도 사실 그 비노일바인 처리한지 안 한지 여부처럼 뭐 암세포인지 아닌지 여부 뭐 그런 거에 따른 비슷한 맥락으로 왜 M6가 늘어나나를 아직 제가 알지 못해서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저도 질문이 아, 있는데요. 네네. 네. 일단 이거 그 IM6의 모델은 딥러닝으로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는 다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IM6에 대한 정확도가 이렇게 ROC 커브로는 0.99였으면 혹시 이거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해서 이렇게 라크 모티브나 그 CG, DT, CT 이렇게 모티프만으로 그거 이렇게 패턴을 봤을 때 그게 정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그게 논문에 나왔었나요? 제가 발표 중에 놓친 걸 수도 있는. 논문에 그 아시스님 보신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몇 개만 골라서
발표에 담아가지고 제 발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네. 그냥 단순히 그 RICH 모티프가 있는 것만으로도 MCCA가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 딥러닝 모델로 하는 게 더 그냥 그 모티프 여부에 따라 설명하는 거에 비해 훨씬 더 설명이 좋은지 뭔가 그런 생각이 근데 RRCH 모티프가 있다고 거기에 붙는 거는 아닌 것처럼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이 그 계속 시스 엘레멘트라고 사이트 근처에 있는 모티프도 분석했는데 거기서도 RRACH 모티프가 인앤서로 나왔어서 약간 모여서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런 인앤서로 있는 애들은 메틸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다른 질문인데, 저희가 칩시크를 주로 진행할 때는 단백질과 이렇게 그 DNA 간 상호작용, 그 인터랙션을 공부할 때 칩식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여기 그 RNA 자체에 대한 변이, 그 메틸화된 그 변이를 그 칩식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했, 네, 했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시퀀싱 자체가 아, 얼마나 그 정확한지. 클립식 여기서 사용한 클립식의 시퀀싱 정확도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정확도가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는 클립식을 쓰진 않고 메립식을 쓰고 있지만, 제가 보는 메립식만 해도 약간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걔가 실험적으로 보인 거니까 걔를 정답 라벨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저도 이렇게 살짝 의문 든 게, 일단 ROC 점수가 그렇게 높은 게 좀 의문점이 되긴 했지만, 이게 팁식이 아무래도 이렇게 항체를 붙여서 실험하는 거니까, 그냥 그 항체 자체가 이렇게 RRACH 모티브에 잘 부착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의 문제가 없을 거라 믿긴 한데, 그래도 살짝 그런 점도 살짝 궁금했었던 것 네, 같아요. 여기 0.991은 실제 메틸레이션에 대한 정확도보다는 클립식에 대한 정확도로 보는 게 야시스님 말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그 아지스가 물어본 것처럼 그리고 예빈님이 보신 것처럼 메립시스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럼 이거는 그냥 M6가 붙은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제가 잘 모르지만 분석을 하다가 이게 뭔가 특정 수치들이 잘 안 맞으면 이거는 M6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거하고 약간 분석을 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음, 제가 퀄리티가 안 좋다고 판단을 할 때는 약간 나와야 할 게 안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QC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좀 안 좋아 보이거나 하는 거고 약간 그렇게 아예 제가 걸러내지는 않는 게 걸러낼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네, 음, 걸러내진 못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사실상 클립식 결과가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클립식 결과가 제일 믿을 만한 결과다, 이런 느낌이긴 한 건가요? 음, 제가 클립식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그런 시퀀싱 방법들이 그 다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이용한 방법들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뭔가 그렇다면은 그거에서 기반한 게 늦게 나오면 정말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 모델이 그냥 평범한 RNA-seq MCX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메리슈식 실험을 해가지고 MCX라고 생각되는 앵글을 모았을 때 얘들이 실제로 MCX인가 아닌가 되게 궁금한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한 목적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냥 RNA식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방금 소연님 말씀하신 목적으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제가 그렇게 쓴다면 전 둘 다 못 믿을 것 같아서 어떻게 결론을지. 근데 진짜 이 메리스 같은 경우는 결국 IP로 땡길 때 그 안티바디가 M6A라는 프로테인을 가지고 땡기는 거니까 나온 애들이 그냥 다 M6A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거기서 땡겨진 양을 그냥 M6A, 그 IP 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RNA 데이터랑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그좀 분포를 좀 차이를 보고 M6A를 뽑는 건데 근데 완전 실험에 기반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게 정말 M6A여가지고 뽑힌 건지 아닌지는 좀 알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냥 네, 이 안티바디가 M6A를 잘 뽑아냈겠지 이렇게 믿고서 가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이 툴을 진짜 내가 IP를 찾아내야 돼 진짜 MC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데 쓰는 거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언어를 쓰기다가 적용되는 걸 생각하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